1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토토를 배트맨 사이트로 처음 시작한 것이 저한테도 권유했었는데 저는 썩 끌리지 않아서 안 했고요. 배트맨에서 당시에 야구 승패 맞추는 것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00원, 2,000원. 배팅 금액도 아주 소액이었고요. 잔잔하게 재미삼아 취미삼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잘 맞췄습니다. 당시에도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서로 예상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운동선수 출신의 촉이 좋은 것인지 운이 좋은 것인지 정말 잘 맞췄습니다. 물론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재미삼아 하는 것 치고는 꽤 벌었지요. 배트맨 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때 배트맨 측에서 친구에게 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친구 말로는 배트맨에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던데 배트맨에서의 배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물이 오는 친구가 간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설 토토 사이트였지요. 사설 토토 사이트는 정말 많은 종목과 국내 해외 그리고 다양한 배팅 항목까지 있으니 친구는 사설에서 그야말로 날개를 답니다. 배팅 금액도 몇십만원 단위로 올랐고 배팅 항목도 많고 그에 따라 시간이 짧은 것들도 있으니 정신없는 배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 사설 사이트에서 날개를 답니다. 타짜에서 조승우가 엑셀 한번 밟아봐야 한다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엑셀을 밟기 시작하죠. 당시 이 친구가 했던 몇 가지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경기를 보면 대충 승패가 눈에 보인다. 이건 100%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보인다. 야구는 1위 팀의 경우 7할의 승률을 보이는데 1년 단위로 베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다른 배당률의 차이로 양방인가 뭔가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베팅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도 있지만 이미 그만큼 깊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 친구 사설 사이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정확하게 그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점점 생활이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지요.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고 대표적이었던 것이 BMW 5 시리즈를 한 대 샀고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해외 곳곳으로 유흥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갑, 신발, 옷, 벨트 등등 필요하면 명품관에서 바로 현금으로 삽니다. 소주를 마시던 친구가 룸살롱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평소에는 돈을 고무줄로 둥글게 말아서 다녔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루이비통 여행 가방에 현금을 담아 다녔습니다. 아주 많이 상상이 가십니까? 직업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이미 용돈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정도였죠. 이 친구가 돈을 잘 만드니 주변에 그걸 보고 달라붙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돈을 넣을 테니 불려달라 등등. 근데 실제로도 많이 불려줬습니다. 나중에는 그로 인해 시비가 생기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몇 년간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맞췄으니까요. 그 친구가 직장과 배팅을 병행하다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본인 말로는 더는 일해서 돈 버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수준까지 왔지요. 이때부터 본격 프로 토쟁인가 됩니다. 친구를 보고 느낀 것은 게임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사이트의 배당률과 해외 사이트의 배당률 그 사이에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결과를 끌어내더군요. 사이트 운영자와 친구와의 싸움 같은 느낌이었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도박판에 영원한 승자가 없듯 친구의 기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고 서서히 승률이 떨어지고 돈이란 것이 녹아 없어지듯 사라져갔지요. 쉽게 벌었던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설 사이트에서 베팅 한도가 100만원인가 그랬다고 한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베팅 금액을 늘리려고 여러 아이디로 베팅을 크게 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도 한 번에 베팅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틀리면 1,500만원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베팅을 틀리니 0.5억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친구는 그걸 만회하려고 또 베팅하고 또 잃고 이런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가니까 사람 거지 되는 거 정말 순간이었습니다. 도박꾼이 돈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도박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돈을 빌리러 다니지요.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만큼 쉬웠고 달콤한 생활을 보장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워낙 승률이 높을 때였으니까 아주 잘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친구나 지인들이 친구를 믿고 잘 빌려주기도 했고요. 한 명, 두 명. 돈을 빌림과 함께 인간관계 사이의 신뢰는 돈의 액수보다 더 크게 사라져갔습니다. 이 친구 돈을 빌리면 잘 안 갚습니다. 빌린 돈이 푼돈이라 여기는 건지 아니면 안 갚을 마음으로 빌리는 건지는 몰라도 돈을 안 갚아요. 상대방이 상황이 어떠하든 돈을 안 갚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고 잠수 타고
그러다가 지랄하고 지랄하면 주긴 주는데 그것도 엄청 힘들게 받습니다. 돈을 언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이 많아서 일 수도 있고, 빌리고 나서 아예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이미 씀씀이는 커질 대로 커져 있고, 베팅도 해야 하고, 돈은 필요하고, 빌리긴 하지만 점점 빌릴 사람이 없고, 그러다 이젠 이 친구는 주변인에게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합니다. 좋게 말해 투자고, 나쁘게 말해 사기죠. 몇몇 사람에게 그런 식의 투자 아닌 투자를 받아오죠. 그 돈은 자기 생활비 및 베팅 금액이 되고, 잠수 타고, 빌려준 사람도 선후배 친구 지인 등등 다양한데, 몇몇은 포기하고, 몇몇은 소송 걸고 판결문으로 통장 묶어서 거래 못하게 만들고, 몇몇은 잡으러 다니고, 몇몇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집 떠나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이고요. 통장도 묶여서 거래도 못합니다. 몇 명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억대는 넘어갑니다. 지금은 돈도 없지만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을 믿고서 빌려주는 것일 텐데 이제는 그 친구를 믿지 않는 거죠. 신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박꾼의 미래, 그 알고 있는 미래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래를 알 것 같은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토토에 빠졌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연민이나 동정이 가질 않네요. 토토 하시는 분들, 적당한 선에서 재미와 취미 정도로 즐기시길